인류가 먹기 위해 바꾼 대지의 풍경. 밀 속의 풀들이 세계를 정복했다. 선진국 농촌 지역의 상공을 비행하거나 미국 네브래스카에서 운전만 해봐도 인간이 밀을 얻기 위해 지구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인간은 오랫동안 밀을 갈아먹으면서 영양을 얻어왔다. 밀을 재배하기 전부터 그랬다. 대부분 나라에서 밀은 그저 중요한 음식이 아니라 음식 그 자체다. 빵만이 아니다. 파스타와 국수, 세몰리나, 불구루, 쿠스쿠스, 비스킷, 뮤즐리, 팬케이크, 피자, 케이크, 아침에 먹는 시리얼 모두 밀을 사용해서 만든다. 씨앗은 인간의 식생활에서 언제나 빼놓을 수 없는 일부였다. 우리는 해바라기 씨앗을 껍질채로 우물우물 씹으면서 우리 조상과 연결된다. 껍질을 깨서 먹으려면 얼마 되지 않는 양을 먹는데도 상당히 힘이 든다. 씨앗의 껍질을 한꺼번에 벗겨두는 편이 훨씬 낫다. 시간과 에너지를 더 경제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 인류의 두개골에 있는 근육 조직은 우리 조상들의 그것과 다르다. 우리에게는 이제 강력한 근육을 갖춘 단단한 턱이 없다. 근육이 더 붙을 수 있는 시상능도 없다. 시상능과 같은 근육 조직은 음식을 소화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기 위해 필요했다. 그러나 우리와 조금 더 가까운 조상들이 더 효율적으로 영양을 얻는 방법을 발견했다. 음식을 입에 넣기 전에 먹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은 씨앗의 껍질을 벗기고 촉촉하고 부드럽게 만들었다. 식물을 구워서 연하게 만들고 포유동물과 조류의 결합 조직을 자른 다음 살을 구워서 부드럽게 만들었다. 고대 주거지의 바위들에서 3만여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녹말가루를 발견했다. 더 쉽게 먹으려고 씨앗을 으깨서 만든 녹말가루였다. 시간이 지나자 인류는 그 가루를 요리하기 시작했다. 녹말가루에 물을 넣어 죽을 만들거나 물을 조금 적게 넣고 반죽해서 구웠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문장은 아마도 인류가 드린 첫 번째 기도였을 것이다. 인류의 첫 기도는 응답받았다. 1만 2천여 년 전에 인류의 역사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여러 다른 변화가 잇따르는 변화였다. 인간은 농업을 발명해 농부가 되었고 일정한 장소에 정착했으며 일정한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들은 평생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안전해졌고 기대 수명이 훨씬 늘어났다. 농업은 세계 곳곳에서 거의 동시에 발명되었다. 그중 유럽과 서아시아의 농업은 모두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 나일강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과 관련 있는 땅이다. 지도로 보면 초승달보다는 부메랑 모양 같다. 기후가 좋고 강가의 땅이 비옥하고 물을 얻기 쉬워서 농사를 짓기 좋은 환경이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먹을거리를 찾아다니지 않고 재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동물을 길들여 가축을 기르고 식물을 재배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식물이 밀속. 생물의 분류 체계에서 속은 종보다는 높은 단계, 과보다는 낮은 단계다의 풀이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밀이다. 어느 단계가 되자 인간은 발효한 빵을 만들기 위해 곡물 가루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빵이 언제 발명되었는지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어쨌든 우리는 부엌에서 빵을 만들 수 있다. 밀가루에 물을 섞어 내버려 두면 공기 중에 야생 효모 포자가 들어가 발효하기 시작한다. 요구르트를 넣으면 젖산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과정을 앞당길 수 있다. 발효하도록 두었다가 밀가루를 더 넣고 힘있게 저어서 반죽을 만든다. 반죽이 부풀어 오르도록 몇 시간을 두었다가 구우면 시큼한 빵 한 덩이가 생긴다. 고대에도 지금의 우리처럼 빵을 만들었다. 발효된 반죽 일부를 보관하면서 균이 밀가루를 먹으며 살아남게 놔두면 언제든 빵을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된다지. 밀은 전분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 활용하는 탄수화물을 공급한다. 글루텐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근육을 만들기 위해 활용하는 적당한 양의 단백질도 공급한다. 지금 우리가 먹는 밀의 품종들은 이전의 밀보다 글루텐이 더 풍부한데 그래서 밀을 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도 있다. 글루텐은 반죽을 잘 뭉치게 하는데
반죽을 치대면 더 잘 뭉친다. 이 과정에서 효모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끈적끈적한 글루텐이 그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가둔다. 반죽을 치대면 질감이 점점 탱탱하게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글루텐을 뺀 밀가루로 빵을 만들 때는 달걀 흰자처럼 반죽을 뭉치게 하는 재료를 넣어야 이산화탄소를 가둘 수 있다. 빵은 식이섬유도 공급한다. 밀에 배져지 남아있는 통밀가루에는 섬유질이 풍부하다. 인간은 섬유질을 소화하지 못하지만 섬유질 덕분에 대변을 배설하는 양이 늘어나면서 음식을 더 잘 소화하게 된다. 쌀을 주식으로 삼는 아시아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지역의 문화에서 빵은 아주 중요하다. 기독교 의식에서도 빵은 핵심 역할을 한다. 성찬식에서는 빵과 포도주로 상징적인 식사를 한다. 가톨릭 신자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다. 고대 로마의 풍자 시인 유베날리스는 식욕과 가벼운 오락에만 집착하는 사람과 정치인에게 경멸을 퍼부었다. 빵과 서커스는 그때나 지금이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플리니우스는 기원전 174년 이전 그리고 페르세우스 왕과 전쟁하기 전에는 로마에 빵집이 하나도 없었다. 로마 시민들은 직접 빵을 만들곤 했다. 빵 만드는 일은 여성의 특별한 임무였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지금까지도 그렇다라고 썼다. 빵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문 제빵사가 생겨난 것은 일종의 진보였다. 농업은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땅을 일구고 들판에 잡초를 뽑고 해충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농작물을 수확한 다음 가루를 내서 빵을 만들기까지 몹시 힘든 과정을 거쳐야 했다. 농업은 언제나 불안정한 날씨에 취약했다. 식물을 재배하는 일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보상과 함께 위험이 뒤따른다. 밀을 심으면 주인은 원하는 만큼 씨앗을 모두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작물만 심으면 땅의 회복력이 떨어져서 취약해진다. 농업이 발달하면서 점점 더 몇몇 작물만 집중적으로 재배하는 방식이 늘어났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곤충과 곰팡이, 균 모두가 이점을 누린다. 맛이 없거나 못 먹는 식물종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이 식물에서 저 식물로 쉽게 옮겨 다니면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농업에서는 늘 자연재해에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야 한다.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며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 극복해야만 한다. 우선 가축의 똥을 비료로 활용해 농토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농작물의 종류를 바꿔가며 심으면 생산성이 늘어난다. 밀과 콩을 번갈아 심을 수도 있다. 강낭콩, 렌즈콩 등 콩 종류도 다양하다. 사료로 쓸 작물로 클로버와 알팔파를 재배할 수도 있다. 그러면 토양의 질소가 풍부해지고 다음 해에 심는 작물에 도움이 된다. 해마다 농작물을 바꿔 심는 윤작은 적어도 6,0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가끔은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묵히는 것도 도움이 된다. 성경의 레위기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간 다음 그 땅이 주께 안식년을 지키게 하라라고 가르친다. 18세기에 농기구가 연달아 발명되면서 농사짓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농업이 덜 노동집약적인 일이 되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씨를 뿌리는 기계인 파종기는 사실 고대 바빌로니아와 중국 모두에서 수세기 전에 발명되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훨씬 나중까지 널리 사용되지 않았다. 파종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손으로 씨를 뿌렸다. 성경의 씨 뿌리는 사람 비유는 씨 뿌리는 일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일임을 잘 보여준다. 땅에 제대로 심기지 않아서 농부가 잃어버린 씨앗을 곧 잘 살지 못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에 빗댄다. 반면 파종기는 똑같은 간격과 똑같은 깊이로 씨를 뿌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가지런한 밭을 만든다. 말이 끄는 파종기를 발명한 사람은 18세기의 천재 제스로 툴이다. 농업과 제빵이 점점 더 산업화하고 세계가 점점 더 서구화하면서 밀은 계속해서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갔다. 쌀을 재배하는 지역까지 모든 나라에 빵이 파고들었고 이제 토스트 샌드위치가
인도에서도 인기 있는 간식이 되었다. 콤바인 수확기가 발명되면서 농사 과정은 더욱 쉬워졌다. 수확부터 타작, 탈곡까지 중요한 3가지 작업을 모두 해낼 수 있는 기계다. 이 기계는 옥수수를 줄기째 벤 다음 줄기와 껍질을 차례차례 제거한다. 미국에서는 1835년에 처음으로 말이 끄는 콤바인 수확기를 사용했다. 요즘은 디젤 엔진을 단 콤바인 수확기들이 끝없이 펼쳐진 밀밭을 누비며 줄지어 작업한다. 수확기는 옆에서 따라다니는 트랙터 뒤에 트레일러에 탈곡한 밀을 쏟아붓는다. 요즘은 농작물이 곤충이나 무척 추동물, 곰팡이 같은 문제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화학적 수단으로 보호한다. 땅에는 화학 비료를 뿌리고 일찌감치 제초제를 사용해 잡초를 죽인다. 농업이 발달하면서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더 많은 사람이 살아남아 자손을 낳는다. 세계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음식이 필요해진다. 어떤 사람들은 유전자 변형 품종이 식량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일어난 생태학적 문제가 종종 그러하듯 기술이 의도치 않은 영향을 끼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빵은 실제 삶뿐 아니라 삶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이야기에 따르면 먹을 빵이 없다는 가난한 사람들의 호소를 들은 말이 앙투아네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QUILSMANGENT 디라 브리오시. 보통 그들에게 케이크를 먹게 하라라고 번역되어 온 말이다. 사실 브리오슈는 케이크가 아니다. 달걀과 버터가 듬뿍 들어간 반죽으로 만드는 빵으로 매일 먹기는 힘든 호사스러운 빵이다. 러시아의 볼셰비키는 1917년에 농부들에게 평화와 땅 그리고 빵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누구든 이보다 더 원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빵은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진부한 표현이다. 젊은 시절 히피처럼 살았던 사람들은 돈을 빵이라고 불렀다. 돈은 밀가루 반죽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1940년대와 1950년대의 메이저 대회에서 4차례 우승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골프 선수 바비 로크가 남긴 말은 유명하다. 스윙할 때는 쇼를 위해서, 퍼팅할 때는 돈 밀가루 반죽을 위해서 한다. 경기에서 눈에 덜 띄는 부분에 치중해야 우승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밀은 어디에나 있다. 밀의 전 세계 무역량은 다른 모든 작물을 합한 양보다 많다. 2021년에는 전 세계에서 7억 7,200만 톤가량의 밀이 생산되었다. 밀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밀에는 단백질이 14% 정도 들어있어 대부분의 식사에서 식물성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이다. 놀랍게도 밀을 재배하려면 다른 어떤 작물보다 많은 땅이 필요하다. 지구의 땅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자생하던 식물 품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모조리 바뀌고 관리되었다.